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고위직 자녀 불법 채용 등 조직 내에 만연한 각종 부정부패가 밝혀져 거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관위 스캔들은 대한민국 공직 역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020년 4.15 총선부터 올해 40 총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제기된 석연찮은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충격적인 선관위 스캔들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 중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발표 후 김민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된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다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됐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 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냐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선관위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유착관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맺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이라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면 지금까지 강도 높고 집요한 비판을 해왔다는 점에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선관위 스캔들의 당사자인 중앙선관위 수장인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일절 표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선관위 조직 자체도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기관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를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서 이번 충격이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길 바라는 듯한 이 같은 태도는 역시 그동안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배째라식의 버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할 필요성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대한민국 현재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기나긴 침묵입니다. 복마 전 선관위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싸는 정가의 보도처럼 악용해온 소위 헌법기관 운운하는 선관위 주장에 부담을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선관위와 관련된 모든 논란에 오불가는 식으로 철저히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 운운하는 식의 그야말로 망발 중에 망발로 대표되는 이번 선관위 초대형 스캔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선관위의 보안망이 취약하기 짝이 없고 기술적 면에서 볼 때 투개표 조작이 전방위적으로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지난해 10월 선관위 보안망 조사 발표 이후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또 그동안 4.15 총선 등 각종 선거의 부정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많은 애국 시민과 애국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마치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는 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의 자유우파 애국시민사회 진영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왜 저토록 계속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의문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은 김종현 부장검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선관위 내 친인척 채용을 포함한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선관위가 국회 등의 허위 답변으로 대응하거나 증거인멸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관위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에도 상당수가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지난달 29일 중앙선관위 및 8개 시도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고 다른 22명은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하는 등 모두 49명의 선관위 전현직 간부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번 선관위 스캔들과 관련해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보도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퇴진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번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에서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한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고 대를 이어 공직의 길을 걷는 현대판 음서제인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은 수법도 다양했다. 자녀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다가 국가공무원인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불법 특혜 채용은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속말로 다 헤쳐먹은 겁니다. 애비가 헤쳐먹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걸 봤으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도 또 헤쳐먹게 하고 심지어 애비 사이까지도 헤쳐먹게 하는 저따위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정말로 가급적 험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선관위가 해온 짓을 보면 정말로 헤쳐먹는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관위 내부에서도 일부 뜻있는 공무원들이 자조적으로 했다는 선관위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완전히 가족회사다, 족벌회사다, 이런 지적들이 만연할 정도로 아주 선관위는 썩어도 철저하게 썩어버린 그런 조직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리지만 선관위를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슨 정의니 민주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은 이어서 예컨대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 약칭 경채를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 방식이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친분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요건을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편법 등이 동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불법적 고용 세습으로 이어진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청탁하고 눈 감아주는 짬짬이 채용 형태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인사부서 담당자들도 한통속이 돼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니 대한민국 선관위의 청렴, 공정의 공직기강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선관위 집단 전체의 부패 문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은 선관위는 1년 예산 4천억 원, 직원 3,000명 규모의 거대 조직이다. 더구나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데다 진급도 잘 되는 신의 직장으로 공무원 사이에서 인식돼 왔다. 그러면서도 부패 집단으로 내몰리는 데 대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후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하다가 뒤늦게 나타나 기껏 취한다는 조치가 말로만 사과했을 뿐이다.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국민 눈에는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뒤늦게 나타나 말로 사과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 발표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예 지금까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지금 1년 예산이 4천억 원, 직원이 3,000명 규모의 거대 조직에 진급도 잘 되는 신의 직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선관위와 같은 그런 상설 선거관리 국가기관이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OECD가 아닌 나라 중에 일부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선관위 같은 그런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저런 선관위 더구나 1년 예산을 4천억 원이나 쓰고 공무원이 3,000명이나 되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저런 선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선관위는 헌법에 따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 조직을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선관위로부터 박탈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감독, 통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만 조금 지나면 또 지금까지처럼 저렇게 선관위 천국을 만들고 선관위 왕국을 만들고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선관위가 또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관위를 아주 뿌리 끝까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설을 이어갑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입사시험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채용비리는 박탈감,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야비한 범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리에 대해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관리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선거에 의해 탄생하는 권력 자체의 정통성이 없어진다. 탄생 순간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권력이 한 국가를 이끌고 가기는 어렵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현실을 보면 자녀 특채 등 비리가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사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인사는 특정 조직 문화를 넘어 한 사회의 가치 척도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의 환골탈태가 시급함을 방증한다.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1963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런 참담한 사태에 대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자진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충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는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의 일은 아닙니다. 그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런 심각한 충격적인 스캔들이 드러났고 또 그동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후에도 이런저런 잡음이 적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빨리 자진 사퇴하세요. 계속 그 자리에 집착하면 정말 취해집니다. 오태학 선관위원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빨리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